이 집값을 높아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값은 그대로이고, 집값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세계법인의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금리, 정책,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엇박자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값이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그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집값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느냐, 아니면 수요가 많으냐, 이런 걸 떠나서 가상화폐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에 대한 투자 수단, 즉 대체 투자에 대한 출구에 있어서 효율적인 수단을 이제 갖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서울에 대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상화폐가 발행되는 순간에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화폐에 대한 총량은 2배,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는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집값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값은 그대로이고,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하락됨으로 인한 착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 대안이 유일무이한 게 서울에 대한 집값, 그리고 강남에 대한 집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버는 분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등등이 다음 투자에 대한 수단은 무엇인가에 됐을 때 실물 투자에 대한 결정은 꺼리고, 주식 투자도 좋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투자도 불확실한 상황이 점점 더 크게 증가될수록 집값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금리에 대한 억제 정책, 주택에 대한 공급, 정치에 대한 어떤 수단,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식의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집값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없애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겠지. 서울에서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집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당장 내년 총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적인 흐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에 대한 집값은 더 큰 폭수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핀다 한들 상승에 대한 폭을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이 시국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집값을 낮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강한 열의, 그리고 열망이 이 집값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면 집값에 대한 상승에 대한 상쇄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상법에 대한 개정,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등에 대한 주가 양성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아파트를 많이 짓느냐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이 대체 투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집값을 잡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제 개편을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강화, 즉 보유세에 대해서 강화하자,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즉 양도세는 낮춰서 집을 파는 데 있어서 결정을 빠르게,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세금 부담은 높임으로 인해서 빨리 처분하게끔 하는 강한 신호를 주자라고 메시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제에 대한 개편으로 인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수단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는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2, 제3, 제4의 서울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퇴 투자에 대한 수단을 많이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식시장이나 제2의 서울이나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화폐에 대한 총량이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되는 이 순간에 대퇴 투자에 대한 수단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 집값은 잘 낮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되겠죠. 이 집값을 높아지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값이 높아지면 많은 악영향이 있죠. 첫 번째,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노동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근로에 대한 유인이 점점 떨어지겠죠. 근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집에 대한 매매 차익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다면 누가 일을 과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악화될 것이고 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악화되겠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부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즉 서울에 대한 집값을 잡지 못하면, 국민들에 대한 의식을 바꾸지 못하면 국가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안새 스마트한 선택 송도에 숫자 위에 신뢰를 더해 프로답게 안새 외계 안새 the best answer.